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LA시 윤리위원회가 잔리 시 의원을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잔리 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윤리위원회가 흠집내기,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편 잔리 시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미치 잉글랜드 전 시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한도를 초과한 부당 선물을 받았고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LA 시정부 개혁특별위원회가 시 의석을 최소 21개에서 최대 31개로 늘리기 위한 권고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LA 주민들과 여행객들에도 인기가 많은 한인타운 인근의 그로브몰이 올 들어 부쩍 늘어난 범죄 타겟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계의 아시아 국가 호감도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인 86%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남가주 한인들이 한국에 보낸 추석 송금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분석은 현재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저 퍼만한테가 오늘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노조가 3일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카이저 퍼머넨트 파업은 7만 5천 명 이상 노조원들이 동원되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파업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되자 안전자산인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처리한 임시 예산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별도의 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사기대출과 관련한 민사재판에 직접 출석해 이번 재판 역시 마녀 사냥이며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스다코타주의 주 상원의원과 부인, 어린 자녀 2명이 경비인기에 탔다가 추락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추진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후에는 한국, 일본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 사무총장이 전 세계적인 석유 수요 증가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시티그룹은 내년에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 움직임을 잡아낼 정도로 파장이 짧은 찰나의 빛을 만들어낸 새 실험 방법을 고안한 과학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가 1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엿새 동안 이어졌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막바지 귀경객이 몰렸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이후 한국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총선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오직 민생과 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시작되는 가운데 토론토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미네소타와 경기합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는 로스터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서고 있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태국과의 경기에서 17대 0이라는 대승을 거둔 가운데 4회 연속 우승을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거쳐야 하는 등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49.3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쾌청합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도 개솔린 가격 알아보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락폭도 이 정도면 마음에 듭니다. 어제보다 4센트가 하락한 LA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6달러 24.5센트입니다. 4달러씩 계속 쭉쭉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센트씩. 네, 4달러씩 떨어지면 안 되죠. 하루 새 4센트가 떨어진 거 거의 2년 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LA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6.4센트가 하락한 갤런당 6달러 16.4센트입니다. 개솔린 가격은 이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도 이렇게 6센트 이상 하락한 것은 역시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3주 넘게 폭등하던 개솔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겨울용 혼합 개솔린을 일찍 생산하고 유통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스버디의 분석가는 모든 정유소들의 점검 작업이 완료되면 캘리포니아주 개솔린 가격이 $6 이하로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5 정도로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정유소들의 점검 작업은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더 큰 폭의 개솔린 가격 하락 기대해 보겠습니다. LA 시의회 유일한 현직 한인 시의원인 제12지구 잔니 의원이 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윤리 규정 위반으로 LA시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LA시 윤리위원회는 어제 잔니 의원이 미치 잉글랜드 전 시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선물 한도를 초과한 부당 선물을 받았고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두고 제소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시윤리위원회는 2017년 미치 잉글랜드 전 시의원의 라스베가스 여행에 동행했던 당시 잔니 보좌관이 이 잔니 잉글랜드 전 시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사업가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선물을 받았고 허용 한도를 초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치 잉글랜드 전 시의원은 당시 12지구 시의원에 재직 중이었고 잔니 시의원은 당시 보좌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잉글랜드 전 시의원은 2017년 라스베가스 여행 당시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서 시의원직을 사퇴했고 14개월여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부패 혐의로 기소된 유죄 판결을 받아 잉글랜드 전 시의원의 뒤를 이어서 제12지구의 시의원에 당선된 인물이 바로 현 잔니 시의원입니다. 이 잔니 시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윤리위 조사가 흠집내기,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공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제소한 것, 명백한 거짓이며 억지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잔니 시의원이 공개한 성명서에서 리 시의원은 지난 20개월 동안 위원회 조사관들은 2016년 내가 참석한 적도 없는 접대용 저녁 식사에 나를 연관시키기 위해 세금을 낭비했고 지난 2017년 6월 라스베가스 여행 중 접대받은 것은 윤리위가 주장한 것과 완전히 잘못된 거짓된 정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FBI가 잔니 시의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라는 윤리위의 주장도 명백한 거짓이며 나는 FBI 수사 대상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잔니 시의원은 그동안 윤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해 조사에 협조하고 라스베가스 여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했으며 그 당시 사용했던 카드 명세서, 은행 내역서 등도 제공했고 윤리위원회의 인터뷰에 수시로 응하는 등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윤리위는 사실관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리 시의원은 윤리위가 이미 짜놓은 틀에 리 의원을 끼워 맞추려 했고 리 의원이 제공한 증거와 사실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윤리위가 연락을 한 것은 공소시효를 무시한 것으로 2024년 재선에 타격을 주기 위한 꼼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의 제소가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식, 짠맞추기식 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잔니 시의원은 지금까지 시의원으로 모든 행동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행동했다며 진실을 추구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한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오직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데만 더 집중하고 있다며 윤리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LA시 정부 개혁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시의회에 LA시 의석을 늘리기 위한 권고안을 선보입니다. 기존 15개 LA시 의석을 최소 21개에서 최대 31개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 의회 의석을 늘리고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담당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LA시 의회 개혁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가장 최근에는 시의원 수를 현행 15명에서 최소 21명 혹은 최대 31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고 LA타임즈가 2일 보도했습니다. LA시 정부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시의회 의석 증원을 통한 권력 분산을 추진하는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빠르면 LA시 정부 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중에 LA시 의회에 LA시 의석 확장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LA시 유권자들이 기존의 LA시 의석 15개를 승인한 지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LA시 인구는 390만 명으로 불어나면서 LA시 시의원 1명당 관할 인구가 평균 26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각 시의원당 관할 인구가 다른 대도시인 뉴욕이나 시카고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뉴욕의 경우 시의원 1명당 관할 주민 수는 평균 17만 3천여 명, 시카고는 5만 5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LA시가 21직으로 의석을 늘릴 경우 시의원 1명당 관할 인구는 18만 9천여 명이 됩니다. 23직으로 늘릴 경우에는 17만 2천여 명, 25지구는 15만 8천여 명, 27지구는 14만 7천여 명, 29지구는 13만 7천여 명, 31지구는 12만 8천여 명으로 관할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15명의 시스템에서 25개까지 또는 31개 지역까지 늘리자는 이제 여론이 있는데요. 일단 시의원들은 이제 15명에서 25명까지 늘리자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의원 1명당 관할 인구가 줄어들면 시의회에서 한 표가 갖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의원들의 권력이 약화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반면 시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한 표의 힘은 더 커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의 파톨 보수나 쓰레기 수거 등 민생 현안에 대해 관할 시의원 사무실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정부의 개혁위원회가 시의석 확장안을 선보인 후에는 확장 의석수를 정하는 심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며 내년 주민발의안에 붙여지게 됩니다. 주민발의안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시행 시기에 대한 결정이 남게 됩니다. 네, 일단 커뮤니티에서는 시행 날짜를 2026년 중간선거부터 적용을 하자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시의원들이 이 타임라인을 어프로브를 해야지 움직이기 때문에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2032년 타임라인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노조 파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부터 카이저 퍼머넌트는 파업에 들어갑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 노조는 3일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는 미국 의료 노조 파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파업을 앞두고 카이저 퍼머넌트 노사 협상단은 오늘까지도 파업을 피하기 위해 계속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러지 않으면 내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사측 대변인은 카이저 병원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 장소로 강화하고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공평한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이저가 가장 일하기 좋은 곳이자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곳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사측이 바라는 것이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노사협상에는 계속 성실히 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그와 별개로 내일 진행할 파업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동시에 피켓을 들고 이른바 피켓팅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7만 5천 명에 달하는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 노동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 노조는 내일 이렇게 캘리포니아 남가주 LA를 비롯해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오렌지 카운티 등 이 남가주 지역 카이저 병원 모두 파업에 나섭니다. 또 콜로라도와 워싱턴, 오레곤, 메릴랜드, 버지니아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도 함께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들은 간호사, 응급부서 기술자, 방사선과 기술자, 초음파 검사자, 원격 서비스 담당자, X선 기술자, 호흡치료사 등등 여기에 또 약국 기술자며 운송인, 가정건강 관계자 등이 파업에 함께할 것이라고 노조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쾌적한 초가을 날씨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맑은 하늘 볼 수 있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지역에 따라 10도가량이나 높아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남가주에는 맑은 날씨 계속되겠고 수요일인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오르고 목요일에는 낮 기온 5,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목요일 하루가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년기온을 웃도는 이번 반짝 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3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7도, 59도, 해안 지역은 71도, 5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에는 오늘 오후 들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0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1 놀스 방향입니다. 파크웨이 칼라바사스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101 사우스 방향 우드레이크 드라이브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두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놀스 방향입니다. 애나하임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91번 이스트 방향에서 체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7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710번 사우스 방향 윌로우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비상경보 시스템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예전에 경보 받으셨던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전 국민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과 TV, 라디오로 비상경보 알림을 받게 됩니다. 재난관리청 FEMA와 연방통신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 20분부터 30분간 전국적으로 비상경보 시스템과 무선 비상경보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스트는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한 번의 경보 메시지가 전송되고, 두 번째는 라디오와 TV 1분간 경보가 진행됩니다. FEMA는 성명을 통해 내일 진행되는 테스트 목적은 국가 차원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대중에게 효과적인 경고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EMA에 따르면 경보 메시지는 테스트이니 어떠한 조치도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테스트 당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주일 뒤로 연기한다라고도 하는데, 내일 큰 이상이 없는 한, 이변이 없는 한 내일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LA 시간 11시 20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코의 연회비가 인상됩니다. 코스코 측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5년마다 연회원권의 가격을 인상해왔다면서 가격이 인상되지만 언제 또 얼마나 오를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코스코는 또한 가스값과 특정 매장의 상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앱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017년 이후 코스코의 골드스타 회원권은 $60로 코스코 전 세계 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2명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코스코 비즈니스 연간 $60로 개인 또는 비즈니스용으로 물건을 재판매할 수 있고, 익스클루시브 회원권은 $120로 코스코 제품 구매 시 2%의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로브몰, LA에 거주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오늘 할 일 없는데 그로브몰이나 갈까?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 많죠. 식당도 있고 한적하게 쉴 곳도 있고. 그런데 이 그로브몰이 올 들어 부쩍 늘어난 범죄 타겟이 되고 있다라고 크로스타운이 분석했습니다. 올 8월 한 달 동안만 그로브몰에서 45건의 범죄 사건이 발생해 올 들어 최다를 기록한 것입니다. 7월에는 42건이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그로브몰에서는 총 278건의 범죄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거의 200%, 2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올해 발생한 범주 건수 중 절반 이상이 203건이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165건은 950달러 미만의 물건이 도난당한 절도 사건, 38건이 950달러 이상의 물건이 도난당한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절도 사건 27건, 소매치기도 9건이나 보고됐습니다. 올 8월까지 LA 지역 백화점 전체에서는 3,361건의 범죄 신고가 발생됐습니다. 현재 LA시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현재 절도범들을 체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는 공연장 스피어가 공식 개장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스피어의 첫 공연인 락밴드 U2의 콘서트가 지난 주말에 성공적으로 열렸고 돔 형식으로 설계된 이 공연장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시각적 효과를 구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돔형 건축물로 알려진 이 공연장은 내부 완공 전인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기념으로 건물 외벽 LED 스크린에 처음으로 영상 컨텐츠를 상영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높이 366피트, 바닥 지름이 561피트이고 외벽에 설치된 스크린 면적은 53,884평방미터에 달해서 조명을 밝히면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이 건물은 약 7년 전부터 기획돼서 코로나 전에 착공됐지만 팬데믹 기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비용이 늘어서 총 23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 내부 공연장도 역시 돔 형식으로 고해상도 LED 스크린이 17,500석 규모의 객석 천장을 절반을 감싸고 있어서 영상이 재생되면 관객이 깊이 몰입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의료 그룹인 서울 메디칼 그룹이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인 운영 의료 전문 투자 회사로부터 8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측은 의료 분야 전문 투자 사모펀드 어센드 캐피털 파트너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센드가 서울 메디칼 그룹 지분의 3분의 1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어센드 지분 투자 금액은 총 8억 1천만 달러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어센드 양측은 지난 1년 8개월여 동안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한 인수 합병 절차를 진행해 왔고 어제 최종 서명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어센드가 서울 메디칼 그룹의 대주주로 올라섰지만 운영권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그대로 맡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은 대규모 투자한 어센드 캐피털 파트너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헬스케어 투자 전문 사모펀드입니다. 서울 메디칼 측은 이렇게 인수합병이 됐지만 서울 메디칼 그룹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자와 환자들에게는 전혀 바뀌는 것이 없다며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앞으로 환자들에게 더욱더 향상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은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현재 미 전역 한인사회에서 갖추고 있는 최대 네트워크를 더욱 성장 확대해 최고 수준의 의료 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센드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이렇게 합병됨에 따라 현재 서울 메디칼 그룹 이사회는 상당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그간 양대 의료 그룹이었던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칼 그룹 그리고 신생 센터 메디칼 그룹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한인 헬스케어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올해 남가주 한인들의 추석 송금이 큰 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 미주 한인은행들이 실시한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에 이뤄진 송금 건수와 송금 액수가 대부분 한인은행에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뱅크 오브 홉의 경우에는 송금 건수가 1,000여 건 줄었고 송금 액수 약 460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한미은행도 송금 건수가 지난해보다 500여 건 줄었고 송금 액수는 약 40만 달러 줄었습니다. 오픈뱅크도 지난해보다 송금 건수가 줄고 송금 액수는 반토막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CBB뱅크의 경우에는 올해 송금 액수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큰 폭 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서북부 지역의 비즈니스와 테크 중심지인 시애틀 인근 벨뷰 다운타운에 뱅크 오브 홉 벨뷰 지점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벨뷰 지점은 뱅크 오브 홉의 54번째 지점이며 워싱턴주 내에서는 리누드, 페더럴웨이, 타코마 지점을 이은 4번째 지점입니다. 뱅크 오브 홉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뱅커
니콜 짜오 씨를 지점장으로 새롭게 영입했고 한인 직원과 중국계 직원 등 총 5명이 예금, 대출, 크레딧카드, 환전 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융자 담당 직원도 함께 근무합니다. 지점 오픈을 기념해 수수료가 면제되는 체킹 계좌, 개인 슈퍼 세이빙 등 벨뷰 지점 특별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벌 복권 당첨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파워벌 복권 추첨 결과 1등에 당첨된 복권이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내일 추첨되는 파워벌 복권 1등 당첨 금액이 12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12억 달러의 당첨금은 역대 미국 복권 사상 7번째 높은 금액이자 파워볼만으로 한정할 때 역대 3번째에 해당됩니다. 파워볼 복권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 45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계의 아시아 국가 호감도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계 등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62%가 한국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호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68%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60% 이상을 기록해 이렇게 최상위로 나타났고 이어 대만, 필리핀과 베트남이 각각 37%, 인도 33%, 중국 20%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모국 및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인의 경우 86%가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모국에 대한 호감도에서 대만계는 95%, 일본계는 92%, 한국계 86%였습니다. 세 번째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보다는 낮습니다. 중국계의 경우 모국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는 41%로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의 104세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104살의 도로시 호프너 할머니가 지난 1일 시카고 인구 오타와 스카이다이브 시카고 공항에서 생애 2번째 스카이다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기네스북 등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기네스 세계 기록은 작년 5월 스웨덴의 103살 할머니가 수립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호프너는 오는 12월 105세가 되고 스카이다이브 시카고 측은 기네스 기록 등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네스 협회의 공식 인증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제출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투표에 붙여집니다. 케빈 메카시 의장은 하원 공화당 의원 총회에서 오늘 오후 표결 방침을 밝혔다고 공화당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은 어젯밤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지출을 그대로 인정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해임 결의안은 제출 뒤 입법일 기준으로 2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의장이 언제든 의회를 휴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상당 기간 미루는 것도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메카시 의장이 어제 제출됐고 오늘 바로 표결을 진행키로 한 것은 표결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카시 의장은 그동안 게이츠 의원의 해임 결의안 제출에 대해 할 테면 해보라면서 나는 살아남을 것이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게이츠 의원에 더해서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앤디 빅스, 밥 굿 의원 등 최소 4명이 해임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더 힐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처리한 임시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별도의 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이 실체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카시 하원 회장은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메카시 회장의 해임결의안 추진 방침을 밝혔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것을 물고 늘어질 태세를 보여서 이면 합의 존재 여부가 공화당 내부 갈등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우크라이나 지원이 빠졌지만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협상할 때 메카시 의장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관해 합의를 하나 했다. 믿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별도 이면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미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사기 대출과 관련한 민사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역시 마녀 사냥이며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잔뜩 비난했습니다. 또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빌딩, 골프장 등의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가량 부풀렸다며 지난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는 중입니다. 202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 움직임을 자만할 정도로 파장이 짧은 새로운 실험 방법을 고안해낸 3명의 과학자, 트리오인 피에르 아고스티니와 페렌츠 크라우스, 그리고 안 릴리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3일 물질의 전자역학 연구를 위한 아토초, 펄스광을 생성하는 이 실험 방법과 관련된 공로로 이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용 칩에 대해 추가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이달 초 대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중국 측에 경고했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슈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상원의원단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마이크론 사태 같은 현안 논의에 나서게 됩니다. 척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면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광중 의원단의 일원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프레이퍼 의원이 전한 것입니다. 또 상하이를 찾아서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로봇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창고 정리 로봇, 항공기 조종 로봇, 이제 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로봇과 함께할 날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규제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봇 세상 한번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하얀색 로봇이 창고에서 상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집어나르고 다 나를 때까지 지치지도 않습니다. 키 173cm, 몸무게 73kg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로입니다. 몸통에 30개의 구동장치로 제품 조립이나 가스 채취 등 대부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습니다. 대당 $2만 달러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인데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구상입니다. Yeah, but I think essentially in the future, physical work will be a choice. If you want to do it, you can, but you won't need to do it. And yeah, I think it obviously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파일럿 대신 항공기를 조종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복잡한 계기판을 자유자재로 만지고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로 조종 스틱도 움직입니다. 항공기 매뉴얼을 읽고 직접 조정까지 하는 휴머노이드 파일럿 로봇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는데 챗 GPT 기술을 적용해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기억하고 기상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Our pilot is capable of understanding and remembering everything, literally everything in the manual,
and then they can execute without any kind of emotion or panic, especially during the emergency situation. 진화한 로봇 기술은 가전 시장에도 반영됐습니다. 올해 열린 IFA 국제 가전 전시회에서는 로봇 비서와 헬스케어 로봇 등 AI를 탑재한 다양한 로봇 기술이 선보이면서 가전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사람과 점점 닮아가는 AI 로봇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상이 한층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축복일지 재앙일지에 대한 화두도 덩달아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탐 행스가 인공지능 AI가 만든 자신의 이미지가 동의 없이 광고에 쓰인 사실을 알리면서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탐 행스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조심하라, 나의 AI 버전으로 치과보험을 홍보하는 영상이 있다며 그 광고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적은 것입니다. 탐 행스는 인스타그램에 올해 67세인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젊어 보이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CNN은 이 사진이 탐 행스가 경고한 치과 보험 광고에 들어있는 것인지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탐 행스가 이 광고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대리인에게 물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탐 행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AI를 활용한 가상 배우가 헐리우드의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헐리우드 배우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AI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가주에서 수영하던 한 남성이 상어 공격을 받고 실종됐습니다. 마린 카운티 보호 셰리프국은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약 64km 떨어진 포인트 리에스 국립해변의 와일드캣 비치에서 한 명이 실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닷물에서 상어와 핏물을 봤다라고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제부터 메이저리그는 플레이오프 한 달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오늘 일단 와일드카드 결정전 시작되죠.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기 모두 시작됩니다. 텍사스는 템파베이와, 토론토는 미네소타와, 애리조나와 밀워키, 그리고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 이렇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긴 팀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디비전 리그에서는 또 다저스며 뭐 다른 팀들, 플레이오프 진출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오늘 미네소타 트윈스와 1시 30분에 경기를 치릅니다.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개빈 가우즈먼이 나오는데 이번에 토론토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경기에 함께 나가는 로스터 26명에 류현진 선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너무 못했죠. 네. 일단 디비전 시리즈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모습 또 다시 류현진 선수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아무튼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바둑 남자 단체전에서 한국이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여자 양궁에서는 한국 선수들끼리 금, 은 메달 색깔을 놓고 기분 좋은 집안 싸움을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먼저 준결승에 나선 선수는 20살 대표팀 막내이자 에이스인 임시연이었습니다. 중국 리자만과 팽팽한 접전을 펼친 임시연은 세트 점수 5대5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어 한 발로 승부를 결정짓는 슈도프. 긴장된 순간이지만 임시연은 10점 관역을 명중시켰습니다. 10점! 정말 잘했습니다. 이어 리자만이 9점을 쏘면서 임시연이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뒤이어 준결승에 나온 안산은 도쿄올림픽 3관왕다웠습니다. 5세트에서 마지막 3발을 모두 10점 관역에 꽂는 등 한 수위 실력으로 중국의 하이리간을 7대3으로 이겼습니다. 임시연과 안산이 나란히 개인전 결승에 진출하며 금은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기분 좋은 집안 싸움을 결승에서 하게 됐습니다. 결승 진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렵게 진출한 만큼 결승에서 더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선수와 즐거운 경기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서로에게도 만족스러운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둑 남자 단체팀은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5대5 동시대국에서 신민준이 중국 간판 선수 커제에 극적인 흑 반집승을 거두는 등 4대1로 이겼습니다. 자, 이제 야구 소식입니다. 야구 대표팀 태국을 17대 0으로 눌렀는데 대만에 진 게 너무 뼈아파요. 이게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뻔히 알면서 대만에 완봉패 당한 것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우승을 바라보려면 일단 일본, 중국 모두 이겨야 하고 그리고 또 상대팀의 경기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던 타이완전의 패배는 뼈아팠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타에서 압도당한 채 4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대표팀, 조별리그 마지막 약체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5회 17대0 콜드게임 승을 거뒀습니다.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강백호까지 부활 가능성을 알리는 2타점 적시타를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아픔을 좀 빨리 겪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저희가 거기에 또 성장이 돼가지고 더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슈퍼라운드 진출은 확정했지만 타이완에 이어 B조 2위가 되면서 자력 결승 진출은 어려워졌습니다. 조 1위 팀이 1승, 2위 팀이 1패를 안고 시작하는 슈퍼라운드에서 우리나라가 결승에 오르려면 먼저 일본과 중국인 A조 1, 2위와의 맞대결을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타이완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잡아줘야 타이완이 3승, 한국이 2승 1패로 가장 깔끔하게 결승에 오를 수 있습니다. 타이완이 패배를 기록해 만약 승패 동률팀이 나오게 되면 서로 간의 득실점 차, TQB를 따져야 해서 복잡해집니다. 아쉽죠. 그래서 뭐 슈퍼라운드 진출했는데 일본, 중국 뭐 꼭 이겨야 될 상황입니다. 다소 험난해지긴 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을 향한 야구대표팀의 물러설 수 없는 도전은 이제 슈퍼라운드로 이어집니다. 샤오싱에서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2002년 이후 무려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탁구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이 바로 신유빈과 전지희였습니다. 특히 신유빈 선수는 대회가 1년 안 연기되는 행운 속에 태극마트를 달았고 항저우를 자신의 무대로 만든 반전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KBS입니다. 신유빈과 전지희가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던 순간 한국 탁구도 마침내 21년의 수건을 풀었습니다. 2002년 마지막 금메달의 주인공이었던 서금미 코치의 축하를 받자 2004년생 신유빈이 실감한 듯 눈물을 흘립니다. 준비했던 하트 세리머니에 흥겨운 댄스까지 세계 정상급 탁구 스타로 떠올랐지만 10대답게 여전히 해맑습니다. 이거 진짜야? 내가 금메달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집에 금메달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신유빈은 지난해 손목 부상으로 아시안게임 출전이 좌절되는 듯 했지만 코로나로 대회가 1년 미뤄지면서 다시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10여 년 전 중국에서 귀화한 띠동갑 언니 전지희와 이룬 복식조합은 환상호흡을 자랑했고 세계랭킹 1위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그거 너무 웃기죠. 내년 올림픽까지 힘 모여서 이게 안 떨어지게 관리 잘해서 꼭 같이 나갈게. 정말 소중한 메달을 딸 수 없었는데 언니랑 같이 해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어려운 점 많이 생길 텐데 같이 힘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나도! 금메달 1개, 동메달 3개. 이번 대회 출전한 전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따낸 신유빈은 현정화 이후 중국 탁구의 아성을 뛰어넘을 스타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